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고요? 아니 아까는 내려간다고 하는 언론들을 내가 봤는데 도대체 어떤 말이 맞는 거예요? 어떤 걸 믿어야 될지 정말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올라가는 것 같아요? 내려가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헷갈려서 오늘 내용들을 하나씩 다 짚어보고 싹 정리를 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까? 언론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이 뉴스는요, 서울 아파트 거래가를 보면은 절반이 가격이 상승했다고 나옵니다. 절반이나 가격이 상승했다고요? 요 밑에 실지 그래프를 보면요, 2022년 7월만 하더라도 가격이 계속 마이너스였거든요. 계속 마이너스였는데 2023년 들어오면서부터는 갑자기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네요. 진짜 가격이 상승한다는 게 그래프로 보여지고 있어요. 이게 진짜 맞는 내용인지 한번 다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한국부동산원이라는 곳에서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언론에 나와 있는데요.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전월 대비 0.8% 상승했고요. 실거래가 지수가 7개월 만에 처음으로 가격이 올랐다고 나왔습니다. 구글에 아파트 가격이라고 검색어를 쳐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내용들이 나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의 낙폭이 줄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나왔죠? 그리고 여기도 부산 아파트도 가격이 떨어지는 게 최저치로 바뀌었네요. 뿐만 아니고 RLS라는 데서도 아파트 값이 떨어지는 게 0.04% 떨어졌는데 이 하락폭이 줄었다고 나오고, 여기는 아예 훈풍이라고 나오고 하락세가 감소했다고 뜬단 말이죠. 진짜 계속 아파트 값 하락하고 있는 게 둔화된다고 표현이 나옵니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검색을 잠깐 다시 해봤거든요. 이번엔 구체적으로 진짜 가격이 올라가는지 상승으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는 더 나옵니다. 아예 절반이 상승했다. 그리고 바닥 찍고 가격 상승. 바닥 찍고 가격 상승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다 가격들이 하락폭이 줄었거나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여기도 나오네요.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이거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언론 자료에서 봤었던 한국부동산원이라는 곳을 한번 제가 찾아가 봤어요. 여길 가면은 가격들이 더 정확하게 나올 것 같아요. 2023년 3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찾아봤는데요. 전주 대비해서 전국의 매매 가격은 0.19% 하락이고 매매 가격은 0.29%가 하락했다라고 나오네요. 여기 그래프도 있거든요. 그래프로 살펴보면은 전국 수도권, 지방, 서울까지 모두 하락세가 줄어든 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심지어 세종시는 하락이 아니고 가격 지수가 상승으로 바뀌어요. 가격이 올라갔다는 말이죠. 언론 자료를 보면 세종시가 유일하게 가격이 올라간다고 나오거든요. 세종시가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세종시에 관련된 뉴스가 나온 게 있어요. 서울 사람도 세종시로 살아간다고 하네요. 아파트값 먼저 추락을 했던 세종시가 나홀로 상승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작년 집값 하락률 1위를 기록했던 세종시가 20개월 만에 반등했다고 나옵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금매가 소진된 것뿐만 아니라 이제 가격이 올라가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세종시의 경우에는 최근에 갭 투자까지 일어나고 있는데요. 세종시는 갭 투자가 최근에 72건이 발생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매매가가 7억 2,500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이거를 전세 2억 1,000만 원에 넣었다는 거죠. 그러면 갭 투자 값이 5억 1,500입니다. 이게 5억 1,500은 조금 의아한데요. 이게 왜냐면은 갭 투자가 하는 이유가 두 가지거든요. 우선은 매매가하고 전세가 차이가 줄어들어야지만, 즉 갭이 적어야지만 갭 투자하는 사람들의 투자 금액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적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게 갭 투자인데, 비율로 따져도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비율로 보면은 약 30% 정도거든요. 갭 투자를 하려면 적어도 60, 70% 이상으로 올라와야지만,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60, 70% 이상으로 올라와야지만 갭 투자가 되는 게 정석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갭 투자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갭 투자는 매매가와 전세가의 이 갭이 적어질 때 적은 비용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갭 투자의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사례를 보게 되면은
갭 투자 금액치고는 너무 갭이 많이 벌어져 있어요.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너무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갭 투자가 들어온 거라고 하면은 두 가지 이유라고 볼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돈이 좀 많으신, 여유가 있는 분들이 지금 매매가가 워낙 저렴하니까 그냥 사놓는 거예요. 갭이 조금 많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매매가가 싸니까 다음번에 올라가겠다는 확신을 갖고 투자를 하신다고 볼 수 있고요. 통상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자제분 이름으로 아파트를 구입을 할 때 이렇게 갭 투자를 좀 많이 합니다. 이 자식들은 되게 좋겠네. 그렇죠? 자, 한편으로는 또 하나가 있는데, 갭 투자 가격에 있어서 전세가가 너무 적다고 보는 거예요. 갭 투자 가격 중에 전세가가 너무 낮으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1, 2년이 지나서 전세 재계약을 할 때는 전세가를 더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갭 투자하는 게 줄어드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갭이 지금은 아직 많지만 향후에 전세가가 올라갈 걸 판단하고 미리 갭 투자를 들어온 거라고 보는 게 이 사례라고 보면 맞을 것 같아요. 세종시 같은 사례처럼 지금 집값이 조금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실수요자 외에 투자자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는데요. 이 내용 조금 더 살펴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외부인들 거래가가 늘어났다라고 나오거든요. 외지인들이 거래량가 갑자기 늘어났다라고 보시는데, 이게 투자 수요가 유입된 거로 분석을 하는 경우가 바로 이 사례고요. 작년 12월 전국에서 외지인 거래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세종시는 거래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고, 그래서 이 정도는 바닥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매매 시장은 가격 하락폭이 좀 둔화가 되고, 심지어 세종시 같은 경우는 가격이 상승 반등하는 현상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엔 이걸 한번 볼게요. 매매 시장은 그렇다 치고 분양 시장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언론에 나온 뉴스를 보면 재밌는 게 있는데요. 이거 납득이 되시나요? 한번 같이 보세요. 3월 초순에 나온 내용인데요. GS건설에서 공급한 영등포 자이 디그니티라는 아파트예요. 재개발 아파트인데요. 요게 이번에 분양이 들어갔는데 청약률이 대단히 높게 나왔거든요. 보시면은 1순위는 198.76대 1, 최고 356대 1이에요. 야, 이거 지금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요즘처럼 경기 상황이 안 좋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고 계속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분양이 잘 되고 청약자들이 줄을 서 있다는 거예요. GS 자이에서 공급한 이 지역이 어딘지 한번 저랑 찾아볼게요. 지도를 보시면요, 양평역이 있고요. 양평역에 바로 인접해서 영등포 자이 디그니티 아파트라고 보이시죠? 바로 이 지역이 분양 현장이에요. 지하철 5호선 양평역인데 오른쪽으로는 영등포 구청역이 있고, 이쪽으로 가게 되면 여의도 등의 금융권으로 연결이 되는 곳이고요. 지도 왼쪽으로 가게 되면 한강변을 따라서 안양천을 따라서 목동 쪽으로 넘어가는 곳이에요. 이 목동 쪽에서 여의도 쪽으로 가는 이 길목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이 비교적 역세권이면서 지역적으로 또 입지가 굉장히 좋다고 판단이 되는 곳 중에 한 군데입니다. 주변 지역을 보면은 이 지역은 대단히 주거 지역은 아닙니다. 영등포 주변이 대부분 중공업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들이 대부분 중공업 지역이고요. 크고 작은 제조업이나 공장들이 과거에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후 지역이 개발되면서 오피스 건물이라든가 지식산업센터 등의 사무용 건물들, 그리고 제조업 중심의 건물들이 위치하기 시작을 했고요. 영등포 시장과 청과물 시장이 있고요. 중간중간에 주거용 건물들이 서 있습니다. 다양한 용도 시설이 섞여 있는 지역이 바로 영등포입니다. 주거 환경으로는 100% 좋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곳이거든요. 지금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렇게 교통이라든가 전반적인 입지는 나빠 보이지는 않지만 주거지역으로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도 없는 이 지역이 분양이 잘 되고 청약이 줄을 섰던 이런 이유가 과연 어디 있는 걸까요? 영등포 자이 디그니티를 조금 더 찾아봤습니다. 호갱노라는 사이트를 열어봤는데요. 여기 보면은 청약 1순위에서 마감됐다고 했잖아요. 여기 내용들이 다시 나오는데요. 평균 청약 경쟁률이 139대 1이었고요. 제일 순위가 낮았던 것도 경쟁률이 35세대를 분양하는 84제곱미터 B타입인데요. 71대 1이었어요. 엄청나죠?
이곳이 흥행한 이유를 보면 우선 전철역이 가깝고요. 단지에 완전히 붙어 있고 입지가 목동과 여의도를 잇는 곳이라는 거죠. 요 가교 역할을 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0평대, 30평대 두 가지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실수요자들에게 딱 맞는 타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것은 분양 가격인데요. 타입이 59제곱미터인 경우에는 분양가가 8억 5천만 원대에서 8억 6천만 원대 이렇게 형성이 돼 있었고요. 84제곱미터, 30평대죠. 30평대 같은 경우는 11억 6천에서 11억 7천만 원 수준이거든요. 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보면은 이게 참 분양가가 괜찮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영등포 자이 디그니티 아파트 주변에 비슷한 아파트들을 한번 찾아봤어요. 주변에 지은 지 20년 된 물레 힐스테이트가 있거든요. 여기는 매매가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그러니까 30평대 기준으로 10억 9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영등포 시장역 쪽으로 가보면은 아크로타워 스퀘어 아파트라는 곳이 있어요. 바로 여기인데요. 여기는 마찬가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기준으로 매매가가 13억 3천만 원, 13억 3천이고요.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아파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 지역인데요. 여기는 2020년에 건물이 지어진 곳입니다. 여기는 마찬가지 85제곱미터가 거래가가 15억 8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분양가가 동일한 30평대 기준으로 했을 때 영등포 자이 디그니티 아파트는 분양가가 동일한 85제곱미터, 그러니까 30평대가 11억 7천만 원 정도라는 거죠. 11억 6천, 7천 요 정도였기 때문에 분양가를 얼핏 봐도 지금 주변의 거래가를 보더라도 보면은 분양가가 비교적 저렴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이 분양률이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변의 아파트 거래 가격이랑 비교해 볼 때 분양가가 굉장히 경쟁력이 높았다는 거죠. 영등포 자이 디그니티의 청약 사례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부동산 경기가 계속 안 좋다라고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되겠다 싶으면은 투자자들이 우우 몰려가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아직도 시중에는 돈이 넘쳐나요, 넘쳐나. 돈 많은 사람 진짜 많아요, 그렇죠? 나만 돈이 없어, 나만. 아파트 가격이 이제 회복이 되는 걸까요? 회복이 되는 거니까 투자를 이제 해야 되는 건가? 이제 집을 사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요,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니고 아직은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내용이 이제 정리가 되고 끝나야 되는데 제가 흥분하다 보니까 내용이 길어져서 다음 편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두 번째 편에서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직 집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다려보세요.